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한 경우, 혹은 원인균에 오염된 어패류에 찔렸어, 혹은 물릴 때 피부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브리오균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얘는 호염성이에요. 염분 굉장히 좋아요. 호염성 비브리오, 그 다음에 그람 음성 간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모성 편모입니다. 4도씨 이하에서는 증식이 어렵고, 얘도 잘 보세요. 60도씨 이상에서는 사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형에 해당되는 살모넬라라든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 같은 경우에는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열만 잘해서 섭취를 해도 우리 몸에 위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넬라와 마찬가지로 60도 이상에서 어느 정도 좀 가열을 해주면 사멸이 가능하구나, 그 말인즉슨 예방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복기는 16시간에서 24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항상 독소형과 비교했을 때는 잠복기가 좀 어떻다? 길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비브리오균에 우리가 만약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신체에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지의 부종, 그 다음에 발적, 반상출혈, 그 다음에 수포 형성, 그 다음에 궤양, 괴사와 같은 피부 병변을 나타내서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되면 치명률 또한 어떻다? 높다라는 거죠. 다른 이런 폐혈증과 같은 문제를 나타내게 되면 치명률 높을 수 있다. 감염형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특히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 질환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특히 고위험군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의 치명률은 보세요. 50% 내외로 보통 감염형에 해당되게 되면 치명률이 엄청 높다라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얘는 폐혈증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명률도 높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40세 이상의 남자 등에서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여름철에 놀러 가가지고 막 어르신들, 특히 남성분들 바다 낚시 같은 거 하면서 회 바로바로 떠드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절기에, 그러니까 이런 어패류를 생으로 잡아서 이렇게 바로 날 것을 먹는 거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가열해서 먹도록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패류를 취급하거나 조리하는 것을 조금 삼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내가 이미 어떤 상처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 부위가 오염된 해수와 닿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는 어떤 저장을 하면 좋다? 여름철에, 그쵸? 마이너스 5도씨 이하로 저온 저장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모넬라, 비브리오, 요렇게까지 지금 잘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비브리오균에 대한 원인균의 특징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람 음성의 간균입니다. 그쵸? 구균이 아니에요. 동글동글균이 아니에요. 간균이라고 해서, 그쵸? 약간 막대 모양 이렇게 생겼네요. 균체의 한쪽 끝에 뭐가 있다? 편모가 있다. 편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로 뭐라고 했어요? 운동성이 있고 이동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무슨 균이다? 통성, 혐기성 세균이다. 산소 있어도 좋아. 뭐 산소 없어도 좋아. 그러니까 환경에 크게 좌지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포와 현막이 없어요. 아포가 없기 때문에 가열을 했을 때 사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포와 현막이 없고요.